자, 이 시간에는요, 오비탈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s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다 있게 됩니다. 반면에 p오비탈은요, 1번 껍질에는 없죠. 그래서 2번 껍질 이상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s오비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양이 어떤 형태로? 구형의 형태이죠. 따라서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전밀도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구형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은 뭐야? 전자에 존재하는 확률이 원자핵으로부터 거리만 같다면 당연히 그 존재할 확률은 다 같게끔 있어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 자, p오비탈 볼까요? p오비탈의 경우에는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은 x축으로, 어떤 것은 y축으로, 어떤 것은 z축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에 존재하는 확률은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다른 특징, 에너지 준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s오비탈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양자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껍질이 늘어난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p오비탈도 당연히 그렇게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p보다는 3p보다는 4p가 에너지 준위가 높게 될 것이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p의 오비탈은 세 가지 종류였습니다. x축, y축, z축. 어느 배양성을 띠냐에 따라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에너지 준위는 서로 차이가 없어요.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다라고 두시라는 거. 자, 그 다음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여러분들 반드시 비교 분석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1s보다는 2s가 당연히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그러나 전자 사이에 어떤 반발력이 일어날 게 없어요. 왜?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s, 2px, 2py, 2pz, 즉 주양자 수가 모두 다 같은 아이들은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더라. 반면에 수소가 아니라면 전자가 수소와 같지 않고 두 개 이상이라면 하나보다 더 많다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때에는 에너지 준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1s보다는 2s가 더 크고요. 2s보다는 2p의 오비탈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특징. s오비탈의 경우에는 마디가 있는데요. 마디는 n-1개만큼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p오비탈의 경우에는 이제는 마디라는 표현보다는 마디 평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제는 직접 어떻게 오비탈이 문제로 나오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수소원자의 1s 오비탈의 전밀도, 다시 말해서 수소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들이 마구마구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놀고 있는데 그들이 90%가량 노는 공간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오비탈에서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보호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보호처럼 하나의 궤도를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전자가 너무 가벼워서 너무 촐랑거려서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다만 전자가 많이 노는 공간을 흔적으로 남겼어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1번. 전자는요. 자, 이런 표현 나왔어요. 이런 표현.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 이건 누구 거? 현대 거, 보호 거? 보호 거. 현대 거는 바로 오비탈, 즉 얘가 남긴 흔적이죠. 보호는 정확한 궤도를 원운동, 그 말은 뭐냐면 전자 너는 분명히 저기 있을 거야 라는 위치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불확정성 원리에서도 정의를 했었어요. 어찌됐든 얘네들의 정확한 궤도 원운동은 옛날에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 현대의 모형이 아니더라. 2번. 가에서 점의 수만큼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나죠. 수소 원자의 전자는 달랑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점은 수소 원자한테 잉크를 묻혀놨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가 너무 촐싹거려서 마구마구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남기는 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지 이 자체가 전자가 아닙니다. 자, 3번이죠.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구형으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같게 됩니다. 4번을 볼까요? 원자핵으로부터요,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더라. 어느 수준 이상이 가서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원자핵으로부터 53피코미터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죠. 0이다 라고 하는 설명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남겨져 있는 존재에 대한 확률에 대한 의미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하는 다음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그림은요. 2번의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이에요. 살펴봤더니 기억항, 나의 오비탈은 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나는 뭐였죠? EPX예요. EPX는요. YZ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는 마디 평면이 존재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YZ 평면의 0입니다. 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항이죠. N이 1인 전자 껍질, 1번 전자 껍질에는요. P오비탈 존재하지 못해요. P오비탈은 적어도 주양자 수가 2 이상인 경우에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비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설명도 맞게 되었고요. 자, 디귿항이죠. 가 오비탈의 전자는요. 가는 뭐였죠? S오비탈이죠. S오비탈의 전자는요. 구형으로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뭐가 틀렸느냐? 구형으로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남긴 흔적이 구형인 것이지. 얘는 마구마구 아무 방향이나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또 나의 오비탈의 경우에는 팔자 모양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 양쪽 축의 끝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고 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운동 이런 표현은 다 보어 거다, 옛날 거다. 그러다 보니까 디귿은 맞지 않게 되어서요.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으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보호가 아닙니다. 현대의 원자 모형은 양자역학적으로 풀어낸 수학적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자가 남겨진 그 흔적을 점으로 막 표현을 한 것이지 이들이 어떤 특정한 궤도를 원운동하고 있다라는 개념은 절대로 접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요. 오비탈에 대한 변천 모양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원자 모형에 대한 변천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